도대체 왜 대표실 에스프레소 머신은 또 사탄의 가습기처럼 담탕거리는 거야? 나는 입에 손전등을 물고 주머니에는 이틀 된 바나나를 꽂은 채 서버렉 뒤로 기어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그 빌어먹을 커피 머신은 동관 중앙 냉난방 시스템 HVA과 같은 차단기에 배선되어 있었다. 2011년 전설의 라떼 과부하 정전 사태 이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다. 아무도 그걸 문서로 남겨두지 않았다. 물론 이 회사에서 나 말고는 아무도 기록 따위는 남기지 않으니까.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날 아침은 지난 21년 동안의 여느 날과 똑같이 시작되었다. 나 김미란 50대 총무팀 부장 대운 오전 6시 47분 공식 업무 시작 23분 전에 2002년 입사 당시 받았던 빛바랜 황동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었다. 나는 1년에 2번씩 그 열쇠에 기름칠을 했다. 임원들 중에 자물쇠가 조금만 뻑뻑해도 문 하나 못 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놀랄 것이다. 그들은 문이 고장났다고 생각한다. 마치 그들의 상식처럼 말이다. 청소 용역 업체는 또 싱크대에 껌을 붙여놨고 상품 기획팀 누군가는 주말 내내 미니 냉장고에 먹다 남은 회를 방치해뒀다. 콤부차가 폭발해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업무도 아니고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코팅된 달력과 플라스틱 뒤집개로 스마트 냉장고에 붙은 미역 조각을 긁어낸 사람이 누굴까? 바로 이 여자다. 어떤 날은 내가 인간 청테이프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부서졌을 때만 존재를 들키는 딱 그런 용도로 쓰이면서 대표는 내 명함에 경영지원 및 시설관리 총괄이라고 적혀 있어도 여전히 나를 안내 데스크 직원쯤으로 여겼다. 내 메일함에는 토너 카트리지 하나 스스로 못 갈아 끼우는 암호화폐 없이는 못 사는 양반들이 보낸 긴급 이메일 200통이 쌓여 있었다. 새로 온 인사팀장, 최 팀장이 오고 나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온몸을 명품 트렌드로 휘감은 그녀는 한 번은 랜랜선을 어디에 꽂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나는 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기야, 벽에요. 자네 인사 고과가 향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지. 그녀는 웃지 않았다. 자, 나는 틱톡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유튜브 스타도 아니지만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97%는 구독을 안 한다고 하더라. 그건 마치 잔칫집에 빈손으로 와서 전과 잡채를 락앤락통에 담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 어서 구독 버튼을 눌러라. 그래야 내가 전기세도 내고 이 소소한 복수국도 계속할 수 있으니까. 다시 엉망진창인 회사 이야기로 돌아가자. 나는 명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내 중고 아반떼보다 비싼 재킷을 입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 건물을 알았다. 건물관리소장이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아니, 늙은 반려견을 알듯이 그 건물을 알았다. 비가 오려 할 때 어느 배수관이 신음소리를 내는지, 습도가 70%를 넘으면 어느 온도 조절기가 미쳐 날뛰는지, 두꺼비 집을 너무 빨리 열면 어디서 귀신 들린 인형의 집 같은 소리가 나는지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정전 사태, 화장실 역류, 그리고 3명의 CEO가 저지른 멍청한 결정들 속에서도 회사에 숨이 붙어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잊어버렸다. 인정도, 보너스도, 이 사회에서 보낸 손편지 한 장 없었다. 딱 한 번. 누군가 사원증을 변기에 빠뜨려서 여자 화장실이 막혔을 때 야근하며 뚫어준 적이 있었다. 묻지 마라. 더러우니까. 그때 전임 재무이사가 먹다 남은 홍삼 스틱을 건네며 말했다. 당신은 성녀야. 미숙 씨, 제 이름은 미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정정해주는 것도 그만뒀다. 영웅이 되려던 게 아니다. 그저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믿었을 뿐이다. 지금의 시세의 10분의 1 가격으로 강남 한복판 노른자 위 땅을 차지하고 있게 해준 그 임대차 계약 건물주가 전화도 안 받아주던 시절에 내가 협상한 거다. 직원이 5명뿐이고 씹던 껌으로 붙여놓은 듯한 팩스기 한 대가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창업자는 내게 연대보증을 서줄 수 있냐고 물었다. 젠장. 나는 아예 계약서 전체를 내 이름으로 썼다. 그때 신용 등급이 나오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으니까 상관없었다. 그들은 가족 같았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가족이 그렇듯 그들도 결국 누가 전기세를 내고 있는지 잊어버렸다. 수십 년을 관리해 온 공간에 걸어 들어갔는데 프린터에 종이가 걸리거나 탕비실에 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당신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적 있는가? 그게 나였다. 똥이 선풍기에 튀기 전까지는 투명 인간이다가 문제가 터지면 갑자기 모두의 할머니이자 청소부로 변신한다. 에어컨이라도 고장나면 나는 땀의 구세주, 퀸 미란이 된다. 그래, 나는 가구처럼 조용하고 유능하고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그 월요일이 왔다. 인사팀에서 전략적 조직 재편 기회를 알리는 전사 메일을 보냈다. 인사팀 용어로 이건 마피아 보스가 드라이브나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리해고 때마다 CEO들이 고급 생수병을 들고 우는 척하는 꼴을 충분히 봐왔기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알았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그리고 나는 울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들이 내게 빚지고도 잊어버린 것들을 이미 기억해내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오후 4시 58분 말라비틀어진 김밥 밥알을 유리창에서 긁어내고 있을 때 초대장이 날아왔다. 제목 HR 퀵 미팅. 문맥도 경고도 없이 내 하루 일과표에 마치 펀치볼에 떨어진 똥덩어리처럼 툭 던져진 일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구멍난 팔꿈치와 지도 모양 얼룩이 있는 회색 카디건을 입고 정시에 출근했다. 이 카디건은 3명의 CEO, 한 번의 사무실 화재, 그리고 이혼으로 끝난 서프라이즈 베이비 샤워를 모두 지켜본 옷이었다. 그건 내 갑옷이었다. 회의실 비에는 최 팀장이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계모처럼 웃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처음 보는 법무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반질반질한 머리에 더 반질반질한 구두, 그리고 암 치료제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서류 폴더를 쓰다듬고 있는 남자였다. 미라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팀장이 지적이듯 말했다. 구조조정에 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망치 자루보다 더 아프게 내리꽂혔다. 나는 그 단어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통역해주곤 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짐을 챙겨줬다. 나는 그 레퍼토리를 심장 박동처럼 외우고 있었다. 처음에는 미소, 그 다음엔 서류 폴더, 그리고 사과 같지 않은 사과. 회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그 방향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네. 침묵. 그리고 테이블 위로 서류 폴더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안에는 크리스마스 살인사건 현장보다 더 복잡한 빨간 줄 형식적 절차로 묶인 일반적인 해고 패키지가 들어있었다. 3개월치 급여, 비밀 유지 계약서 이달 말까지의 건강보험, 참 관대하기도 하지. 서류에는 내 직함조차 틀리게 적혀 있었다. 김미란이 아니라 김미라라고 되어 있었다. 21년을 일했는데 아직도 내 이름 하나 제대로 못 쓰다니. 오늘 사원증과 열쇠를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단조로운 톤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소지하고 계신 회사 자산도 모두요. 나는 벽에 금이 갈 정도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가방에 손을 넣어 사원증을 포커 칩처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다음은 열쇠. 2002년부터 내 손글씨로 라벨을 붙인 11개의 열쇠들. 내가 직접 야근하며 도어락을 다시 세팅하던 시절의 것들이었다. 확실해요. 내가 최 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죄송하지만 반납하시는 거 확실하냐고요? 마지막 기회야. 그녀는 그 특유의 인사팀 표정을 지었다. 동정하는 척, 무미건조하고 마가린처럼 가짜인 표정,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 나는 일어나면서 중얼거렸다. 이것만 기억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해고할 수도 없다는 걸.
나는 내 눈빛으로 그곳을 불태워 버리기 전에 걸어 나왔다. 햇살이 피부를 따갑게 찔렀다. 인도는 소음으로 웅웅거렸지만 나는 감각이 없었다. 울지 않았다. 그들 앞에서는 절대 안 운다. 그들의 난장판을 치우고 기계를 고치고 공황 발작을 일으킨 인턴들을 달래온 21년의 세월 끝에 그들은 나를 잊고 싶어 했다. 좋아.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은 걸 잊었다. 나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에어컨을 끈 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는 옆집 떡집 아들이었다. 내 마당 잔디를 깎아주며 자랐던 녀석이다. 지금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되어 블루투스 헤드셋을 신체의 일부처럼 달고 다니고 사람들이 중재라는 말만 하면 눈을 실룩거리는 녀석이다. 녀석은 신호가 2번 울리자마자 받았다. 이모,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내가 말했다. 하지만 곧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너 2002년에 우리가 작성한 그 계약서 기억하니? 잠시 침묵, 그리고 낮은 휘파람 소리. 아, 그가 말했다. 그 계약서요. 그래, 걔네들이 그걸 알까. 나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위험한 미소였다. 걔네가 방금 열쇠를 달라고 했거든. 내가 말했다. 그러니 이제 걔네가 요구한 모든 걸 줄 때가 된 것 같아. 내 집에서는 레모냥 왁스와 옛날 전쟁 영화 냄새가 났다. 내가 제정신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가방을 문가에 던져두고 신발을 벗어 던진 뒤 복도 수납장으로 직행했다. 그곳엔 혹시 걔네가 멍청한 짓을 하면 열어볼 것 파일이 있었다. 진짜로 열어볼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다. 형광 분홍색 파일에는 매직으로 임대차 계약 2000이 김미란 전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폭발물을 해체하듯 조심스럽게 파일을 꺼냈다. 안에는 원본 임대차 계약서, 7번의 변경 계약서, 가구도 못 사던 시절 로비에 깔려고 내가 산 러그 영수증, 그리고 사무실이 순댓국집 위층 단칸방이었던 시절 창업자의 아이가 낙서해 놓은 포스트잇 3장이 들어있었다. 21년 전 그들은 목숨이 달려 있어도 사무실을 구할 수 없었다. 신용도 없고 매출도 없고 죽어가는 라쿤 같은 소리를 내는 팩스라인의 노트북 하나가 전부였으니까 창업자였던 안 사장은 기사 식당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 말했다. 미란 씨, 당신이 보증을 안 서주면 우린 내 차고에서 일해야 해. 그럼 우리 와이프가 날 죽일 거라고. 나는 보증을 서지 않았다. 그냥 내가 계약서 전체에 서명했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가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 후로 계약을 갱신하는 건 항상 나였으니까. 건물 관리인과 상대하고 냉난방 설치를 조율하고 카펫을 교체하고 비동 스위트룸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가 사실은 단열재 속 죽은 다람쥐 때문이라는 걸 밝혀낸 것도 나였다. 그들은 계약서에서 내 이름을 빼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나는 식탁에 앉아 다이어트 콜라 캔을 따고 내 존엄성이 그 작은 글씨 어딘가에 묻혀있기라도 한 듯 읽어내려갔다. 12페이지, 구조 비항. 임대차 기간의 갱신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임차인의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한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다시 읽었다. 그리고 만료 날짜를 확인했다. 8월 1일. 오늘은 8월 3일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그들은 갱신하지 않았다. 이메일 한 통 없었다. 법무팀의 끽소리도, 최 팀장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용도 변경이나 임대 조건에 대한 다급한 전화 한 통 없었다. 그들은 서로 등을 두드려주고 직함놀이를 하느라 회사의 물리적 존립이 달린 가장 중요한 마감일을 놓쳐버린 것이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길고 느린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우주가 방금 왕국의 열쇠를 내 손에 쥐어줬다는 걸 깨달았을 때 짓는 그런 미소 말이다. 문제는 그들이 나를 해고했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나를 해고한 방식이 문제였다. 마치 창문에 묻은 얼룩처럼 쓸모없는 잡지식이나 가득 든 파일처를 낀 쓰고 버리는 중년 여성 취급을 했다는 거다. 하지만 보라, 내 잡지식이 그 빌어먹을 건물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여전히 법적인
임차인 세입자이라는 걸 잊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진 무단 점거자일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다. 화재보험증권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에어컨 유지보수 계약은 작년에 내 개인 이메일로 갱신했다. 청소 용역은 내가 매달 건물 쾌적화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관리자에게 카카오페이로 송금했기 때문에 오는 거였다. 공과금은 2005년에 내가 구청에 가서 튼 사업자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누군가 전자레인지와 프린터를 동시에 쓸 때마다 전기가 나가던 그 시절부터 중요한 모든 것은 여전히 나를 거쳐가고 있었다. 경고해 줄 수도 있었다. 이메일을 보내서 저기 뭐 잊으신 거 없나요? 라는 제목으로 계약 조건을 전달해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아니, 반대 상황이었다면 그들은 구글 검색 없이는 두꺼비 집도 못 올리는 더 젊은 직원으로 나를 대체하느라 바빴을 거다. 그래서 나는 계약서 파일을 덮었다. 콜라를 한 잔 더 따랐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닥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침묵을 느끼게 두자. 벼랑 끝에서 발을 헛디딜 때까지 두자. 에스프레소 머신이 그들의 첫 번째 단서가 되게 하자. 이제 그들은 무단 침입 중이니까. 그리고 난 그걸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다. 나는 건물관리소장을 만나러 갈 때 정장 구두를 신었다. 멋지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대리석 바닥을 걸을 때 더 큰 소리가 나기 때문이었다. 내가 오고 있다는 걸 세상이 듣길 바랐다. 4층 관리 사무실로 들어서자 관리소장인 정 소장이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그는 항상 복사기 토너 냄새를 풍기며 책상 위에 아무 이유 없이 17가지 색깔의 형광펜을 올려두는 사람이었다. 미란 씨, 그가 놀란 듯 말했다. 여기 다시 올 줄은 몰랐는데.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유산을 정리하러 왔다고 해두죠. 그는 혼란스러운 골든 리트리버처럼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자리에 앉아 파일을 꺼내 임대차 계약서 뭉치를 건넸다. 원본, 변경 계약서, 모두 깨끗했다. 2009년 갱신 미팅 때 창업자가 날아가는 브리또를 낙서해 놓은 포스트잇까지 그대로였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내가 말했다. 7월 1일까지 서면 갱신 요청이 없었죠. 맞나요? 그는 눈을 깜빡이더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키보드가 그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네. 회사 측에선 없었어요. 시스템에 기록된 게 없네요. 저는 그들이 새 계약을 조율하는 동안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 줄 알았죠. 공식적인 연락은 없었습니다. 나는 묘비처럼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딱 맞네요. 구조 비항에 따르면 통지가 없으면 월세 계약으로 전환되니까요. 정 소장이 뒤로 기대 앉았다. 그의 의자가 늙은 무릎 관절처럼 삐걱거렸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두툼하고 빳빳한 종이에 금박이 박힌 서류였다. 공식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싶어요.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의 눈썹이 너무 높이 치솟아서 산재 신청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 잠깐만요. 당신이 해지한다고요. 네, 기록상 임차인으로서요. 그들은 갱신 기간을 놓쳤고 전 이미 대체 세입자를 구해놨거든요.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사람들도 아나요. 알게 되겠죠. 새로운 세입자는 블룸펄스라는 웰니스 스타트업이었다. 녹즙과 장인 정신이 깃든 공기청정기를 파는 곳이었다. 젊고 투자금은 넘쳐나고 히말라야 소금벽과 콤부차 수도꼭지를 설치할 강남 사무실 공간이 절실한 곳이었다. 작년에 주말 농장 직거래 장터에서 비트를 사다가 창업자를 만났다. 그녀는 현재 임대료의 3배를 불렀다. 정 소장이 숱없는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이거 아주 골치 아파지겠는데요. 골치 아픈 건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20년의 충성 끝에 그들이 내게 준 게 골치 아픈 거였죠. 나는 그가 더 묻기 전에 자리를 떴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으로 새 법적 문서를 열고 빈칸을 채웠다. 원고, 김미란, 피고, 현 점유자 스위트 201.
221호. 퇴거 사유. 계약갱신 불이행, 중대한 계약 위반, 무단 전대. 그들이 나한테 말도 없이 뒤쪽 사무실을 무슨 코인 컨설턴트에게 빌려줬다는 걸 알게 됐다. 또 하나의 작은 실수지. 나는 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접수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추가 비용도 냈다. 띵 하고 울리는 접수 확인 이메일 알림음은 보톡스보다 더 나를 젊게 만드는 기분이었다. 그때 시계처럼 정확하게 인사팀에서 이메일이 왔다. 제목 회사 자산 반납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김미라님. 회사 자산 문서, 열쇠, 사원증 및 기타 물리적 디지털 자산을 모두 반납하셨는지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최 팀장 드림.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최 팀장이 바빠 보이려고 전 직원 절반을 참조 CC에 넣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기에 전체 회신을 눌러 답장했다. 네. 당신들이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던 것들까지 포함해서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 건물은 한때 내게 의미가 있었다. 석고보드와 이더넷 케이블 뭉치에서 번쩍이는 세련된 공간으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내 집 부엌보다 그 안내 데스크에서 점심을 더 많이 먹었다. 인턴들과 웃고 내 개가 죽었을 때 탕비실 테이블에 누군가 꽃을 놓아줬을 때 울었다. 하지만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고 내 사랑은 그들이 그 서류 봉투를 테이블 너머로 민지 이틀 만에 끝났다. 나는 단순히 복수하는 게 아니었다. 모든 것을 되찾는 중이었다. 이틀 후 아침, 나는 거실에서 평화 백합에 물을 주며 한 손에는 내용 증명 우편물을 들고 있었다. 묵직한 봉투, 진짜 잉크 서명,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 원고, 김미란, 피고, 주테크 솔루션 및 점유자 스위트 201, 221호, 제목 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요청, 맨 위에 굵은 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내부고 기사를 보는 것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죽음 대신 부활이었다. 트레이닝복에 지압 슬리퍼를 신은 부활이었지만 그래도 부활은 부활이다. 시내 건너편. 오전 9시 13분경 같은 봉투가 회사 안내 데스크에 도착했다. 관리소장이 확실히 하기 위해 빠른 등기로 보내고 이메일 사본까지 보냈다. 표준 절차였다. 30일 전 통보. 임차인 갱신 실패. 신규 입주 예정. 즉시 퇴거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으시오. 문제는 그날 안내 데스크 직원이 임시직이었다는 거다. 명찰에는 핑크색 반짝이 펜으로 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마 스팸 우편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녀는 유통기한 지난 에너지바 박스와 고장난 코팅기 사이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봉투를 던져버렸다. 한편 위층 임원실에서 경영진은 자기 자존심을 닦느라 바빴다. IPO 이야기, 브랜드 리뉴얼. 개 중 한 명은 수직적 시장 파괴인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링크드인에서 그 슬라이드를 봤는데 샐러드를 먹으며 웃으면서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는 여자 사진이 있더라. 참 혁신적이기도 하지. 그들은 야망이라는 국물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물이 빠지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통지서를 다시 읽었다. 법적인 효력을 의심해서가 아니었다. 민수가 완벽하게 처리했으니까 그저 느끼고 싶었다. 그 무게감, 그 결과를. 이건 더 이상 인사팀과의 말싸움 따위가 아니었다. 이건 관료주의로 포장하고 빨간 리본으로 묶은 시한폭탄이었다. 그리고 내가 심지에 불을 붙였다. 아주 잠깐. 20초 정도 죄책감이 꿈틀거렸다. 그 건물은 내 두 번째 집이었다. 금 간 곳을 붙여주고 신음소리를 달래고 따뜻하고 활기차게 유지해왔다. 그 사무실에서 결혼 발표가 나오고 아기가 태어나고 불륜이 싹트고 똑같은 힘으로 파탄 나는 걸 지켜봤다. 한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유산을 그저 느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상자일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통지서를 다시 봉투에 접어넣고 이혼 서류와 재미로 모아둔 미납주차 위반 딱지, 2장 뒤에 있는 파일 캐비닛에 밀어 넣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시설팀 박 과장이었다. 부장님,
잘 지내시죠? 여기 좀 이상해요. 안내 데스크에 법원 통지서가 왔다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분위기가 쎄한데요. 박 과장은 괜찮은 녀석 중 하나였다. 조용한 친구. 징징거리지 않고 형광등 안전기를 교체할 줄 아는 친구였다. 언젠가 탕비실 천장 텍스 위에서 족제비를 쫓아낼 때 도와준 적도 있었다. 난 괜찮아. 라고 답장을 보낼 뻔했다. 그건 거짓말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냈다. 난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박 과장. 이제야 드디어 사람들이 날 보게 된 거지. 그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아마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지 소화하고 있겠지. 혼란이 상상되었다. 임원들은 그 편지가 실수나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아니면 납품업체 탓을 하겠지. 그들은 책임 전가하는데 선수니까 청소 용역 맡기듯이 책임을 외주준다. 하지만 심지는 타들어가고 있었고 나는 성냥갑, 휘발유, 그리고 소화기를 그들이 제 시간에 닿을 수 없는 곳에 배치해뒀다. 민순의 로펌 회의실에서는 탄 커피 냄새와 코팅된 야망의 냄새가 났다. 구석마다 조화가 놓여 있었고 죽기 직전의 등산가 사진 위에 성공이라고 적힌 동기부여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민수는 복화술 인형처럼 보이는 남색 핀스트라이프 정장을 입고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임차권 양도 서류를 테이블 위로 미는 그의 손은 침착했다. 여기 양도인란에 서명하시고 4페이지 승인 당사자란에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가 펜을 쥐고 망설였다. 이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최 팀장의 미소처럼 차갑고 뻣뻣한 종이였다. 신규 임차인 블룸펄스 효력 발생일 8월 31일 12 0 보증금 3억 원릴 280만 원 5년 계약 서명란 김미란.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후회 안 하냐고. 내가 물었다. 더 일찍 안 한 게 후회될 뿐이다. 펜이 단두대 칼날처럼 종이 위를 긁었고 그렇게 21년의 기업 기억은 핀터레스트 무드보드를 가진 콤부차 제국으로 넘어갔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오늘 오후에 관리소장님께 제출할게요. 법원에서 이미 퇴거 명령 승인 났고요. 48시간 내에 공고문이 붙을 거예요. 내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48시간 내에 비워야 한다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고문이 문에 붙는 순간부터요. 항소도 안 되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갱신기간 놓쳤지. 불법 전대했지. 해지 통보에 응답도 안 했지. 이모가 밧줄을 건네준 건 맞는데 교수대는 그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나는 종결이라고 라벨이 붙은 누런 서류 봉투에 서명된 서류 사본을 챙겨서 사무실을 나왔다. 복수도 아니고 안갚음도 아니었다. 그저 종결이었다. 천장을 떠받치고 있으면서도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던 20년에 대한 깔끔하고 외과적인 수술 같은 끝맺음이었다. 그날 저녁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갔다. 밤의 도시는 달라 보였다. 더 반짝이고 차갑고 마치 모든 것이 크롬과 후회로 도금된 것 같았다. 회사 건물 건너편에 주차하고 시동을 껐다. 전조등은 끄고 지켜보기만 했다. 임원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아마 야근 수당과 배달 초밥으로 수백만 원을 태우고 있겠지. 최 팀장은 또 다른 사내 문화 슬라이드 쇼를 준비하고 있을 거고, CEO는 구석에서 한 손엔 위스키, 다른 한 손엔 거짓말을 들고 거울을 보며 투자자 피칭 연습을 하고 있을 거다. 나는 편의점 커피를 홀짝이며 창문을 내렸다. 건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침묵하며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불을 밝히고 서 있었다. 다가오는 일을 전혀 모른 채 한때 내 것처럼 느껴졌던 그 건물이 이제는 낯선 타인이었다. 2층 222로 내 옛 책상이 있던 코너 사무실을 올려다봤다. 지금은 HVAC가 행복한 바이브와 커피의 약자라고 생각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차지하고 있겠지. 나는 미소 지었다. 아기도 기쁨도 아니었다. 그건 문자를 보내느라 기차가 오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을 향해 화물 열차가 다가가는 걸 지켜보는 여자의 미소였다. 그들은 내일 아침 법원 집행관이
형광 주황색 고시문을 유리문에 테이프로 붙일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48시간 안에 모든 화이트보드 낙서, 요가볼 의자, 혁신존에 있는 빈백들이 이삿짐 트럭에 실리게 될 것이고 그 뒤에는 블룸펄스가 현금 다발과 향을 피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불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집으로 차를 몰았다.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으며 조수석에는 누런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2003년 이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평화였다. 감사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깨달았던 바로 그 무렵 이후로 말이다. 하지만 레버리지 영향력은 영원히 신선하다. 정확히 오전 8시 3분, 최 팀장이 백화점 마네킹처럼 뻐기며 건물로 들어왔다. 한 손에는 아몬드 밀크 라떼, 베이지색 펌프스 구두는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박수 소리처럼 또각거렸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멈춰서서 임시직 직원에게 쾌활하고 가식적인 미소를 던졌다. 메시지 온 거 있어요. 그녀가 지적이었다. 지은 씨가 눈을 깜빡였다. 아, 네. 대표님 방문에 뭔가 이상한 게 붙어 있던데요. 최 팀장은 눈을 굴렸다. 아마 IT팀이 온도 조절기 밑에 데니 드비토자를 붙여놓은 것 같은 장난이라고 생각했겠지. 8시 7분. 그녀는 2층에 도착했다. 8시 8분. 그녀는 대표실 문 앞에서 바비큐 파티에 나타난 비단뱀처럼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다. 형광색 찢어지지 않는 법원 고시문이 손잡이에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다. 서명, 날인 송달 완료, 부동산 인도 고시,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퇴거 명령, 48시간 이내.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귀리 우유를 과다 복용한 것처럼 손가락이 떨렸다.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다. 유리에서 고시문을 떼어내려 했지만 심판처럼 단단히 붙어 있었다. 8시 30분. 안 대표가 면도도 안 한 채 블루투스를 귀에 꽂고 도착했다. 아마 또 다른 이번 분기 대박 내자는 아침을 맞이한다고 생각했겠지. 대신 그는 최 팀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마케팅팀 전체가 구경하고 있고 게임 오버 화면처럼 문에 묶인 법적 문서를 발견했다. 그는 그걸 잡아당겨 읽었다. 한 번 깜빡, 그리고 다시 한 번 9시 2분. 그의 전화가 울렸다. 정 소장이었다. 안 대표님, 정 소장이 말했다. 차분하고 사무적인 톤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2주 전에 내용 증명과 이메일로 통지해드렸고요. 회신이 없으시더군요. 저희는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묵비권? 안 대표가 짖듯 소리쳤다. 그럼요. 작정하지 않고서야 누가 30일짜리 법적 통지서를 무시하겠습니까? 정 소장이 말했다. 목소리에 묻어나는 비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9시 10분 공황 상태가 시작됐다. 임원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들어오다가 네온색 종이를 보고는 마치 살아있는 수류탄이라도 본 듯 반응했다. HR은 통유리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투명성이 은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인 그곳에서 그들은 블라인드를 반쯤 내렸지만 블라인드가 바닥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전 직원이 리얼리티 쇼를 보듯 그들의 멘붕 현장을 지켜봤다. 10시 15분. 누군가 드디어 원고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최 팀장이 노트북을 열고 무시했던 이메일에 첨부된 스캔 문서를 띄웠다. 거기엔 아주 명백하게 적혀 있었다. 원고, 김미란. 잠깐만, 김미란. 그녀가 속삭였다. 시설팀 박 과장. 그 착한 사람은 탕비실에서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 나는 집 거실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다. 무릎에는 고양이가 앉아있고 휴대폰은 벌집 쑤신 듯 진동이 울려댔다. 민수가 먼저 문자를 보냈다. 이모, 끝났어요. 보안팀 불렀고. 내일 집행관 갈 거예요. 이모 진짜 전설이에요. 그 다음은 박 과장 부장님. 저 사람들 전자레인지 속에 들어간 개미떼 같아요. 부장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역 비즈니스 블로그에 헤드라인이 떴다. 강남 테크 기업, 임대 분쟁으로 퇴거 조치. 내부자 경영진의 관리부실 대참사 암시.
기사에 내 이름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댓글란이 빈칸을 채워주었다. 누군가 퇴거 고시문에 흐릿한 사진을 올렸다.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거기 관리하시던 분 20년 넘게 계시지 않았나? 또 다른 댓글. 근데 그분이 회사 약점 다 쥐고 있었을걸. 나는 차를 홀짝였다. 그 약점들은 20년 동안 감사 인사 한마디 없는 잡무와 보이지 않는 노동 아래 묻혀 있었다. 행정의 날에 나에게 꽃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밤 9시까지 남아서 볼펜으로 라우터 리셋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알아준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게 마지막 막도 아니라는 걸 아직 모를 뿐이다. 오후 7시 42분 전화가 걸려왔다. 향신료 선반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던 중이었다. 이 신없는 세상에서 여자에게도 질서가 필요한 법이니까. 화면에는 크리스마스 파티 때 내 이름을 잊어버린 그날 이후로 본 적 없는 이름이 떴다. 안 대표. 나는 벨이 2번 울리게 뒀다. 3번, 그리고 4번째에 받았다. 김미란입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당신이 이러면 안 되죠. 그가 고함쳤다. 목소리가 마치 전자담배 피우다 걸린 10대처럼 갈라졌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와인 한 잔을 따른 뒤 좋아하는 시트콤을 볼 준비를 하듯 싱크대에 기댔다. 사실 시트콤이나 다름없었으니까 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갓 내린 눈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랬고요. 계약서 읽어보세요. 당신네 회사 전체를 퇴거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꼴인지 알기나 해요. 이 사회가 뒤집어졌다고요. 언론이 독수리처럼 달려들고 투자자들은 나는 한숨으로 그 말을 잘랐다. 안 대표, 거기서 말 좀 끊을게요. 당신은 열쇠를 쥔 사람을 해고했어요. 건물, 법적 서류, 운영 기억, 그 모든 열쇠를 쥔 사람을요. 임대차 계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죠. 우린 당연히 그게 문제예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모든 걸 멋대로 추측했죠. 나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내 가치에 대해서. 수화기 너머로 침묵, 그리고 챔챔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아마 그의 혈압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있겠지. 우릴 뒤통수 치다니. 그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하며 말했다. 아니요, 내가 정정했다. 뒤통수 맞은 것에 대응한 거죠. 차이점이라면 난 준비를 하고 왔다는 거고. 나는 이메일을 열었다. 임시 보관함에 있던 새 메시지. 수신이는 CEO, 참조는 법무팀 최 팀장, 그리고 재미를 위해 시설팀 박 과장까지. 박 과장은 이 쇼를 볼 자격이 있으니까. 제목, 요청하신 회사 자산 반납권 본문, 첨부 파일은 모든 변경사항과 특약 조항이 포함된 원본 임대차 계약서 전체와 귀하가 고지하지 않은 전대차 위반 사항입니다. 모든 회사 문서를 반납했는지 확인 요청하셨기에 이것으로 그 요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김미란 서명 안 대표가 수화기에 대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동안 나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게 당신한테 피해가 안 갈 것 같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이 사회가 가만히 안. 아, 그들은 늘 하던 대로 하겠죠. 내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다. 자기들 살 길 찾겠죠. 배가 고프면 당신을 늑대들에게 던져줄 수도 있고, 하지만 나한테 전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고, 블룸펄스는 이미 2달치 월세를 입금했으니까요. 그 말에 그가 입을 다물었다. 내가 계속했다. 그리고 명확히 하자면 난 회사를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등에서 내려놓은 것뿐이지. 전화선은 잠시 조용하더니 끊겼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웃지도 비웃지도 않았다. 그저 뇌우 속에서 낡은 페인트가 벗겨지듯 수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느끼며 서 있었다. 건물의 새 세입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블룸펄스는 환영 현수막까지 인쇄해뒀다. 당신의 바이브가 시작되는 곳. 내 취향은 아니지만 그들은 월세를 제때 냈고 계약서를 읽을 줄 알았다.
반면 옛 식구들은 스트림몰 회의실이나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 CEO의 비싼 오피스텔이 아닌 임시 거처를 찾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나는 빈 부엌을 향해 잔을 들었다. 끝맺음에 대하여, 레버리지에 대하여, 그리고 너무 늦을 때까지 과소평가받았던 것에 대하여. 그들은 회사 자산 반납을 원했다. 나는 이자를 쳐서 돌려줬을 뿐이다. 금요일 아침, 회사는 패닉 바잉 모드에 돌입해 반경 10km 내의 모든 상업용 건물주들에게 닥치는 대로 전화를 돌렸다. 소문으로는 그들이 정 소장에게 콘서트 티켓과 평판 관리 기회를 주겠다며 뇌물을 주려 했다고 한다. 임원 중 한 명은 웰니스 파트너십 창립 멤버 자리를 제안했다나 뭐라나 그 개소리가 무슨 뜻이든 간에 너무 늦었다. 블룸펄스와의 계약은 이미 도장을 찍고 공증까지 마친 뒤 창업자의 새 사무실 스위트 221호에 액자로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유칼립투스 잎과 긍정적인 문구가 그려진 벽지를 고르고 있었다. 한편 테크 회사는 한 학기 동안 월세 내는 걸 까먹은 대학 동아리방처럼 쫓겨났다. 월요일 아침은 10층에서 떨어진 피아노처럼 들이닥쳤다. 나는 현관에 앉아 블랙커피를 마시며 휴대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올드팝을 들었다. 내 블록 떨어진 곳에서 펼쳐지는 혼돈을 상상하면서 하늘은 파랗고 새들은 노래했다. 6번가 아래쪽에서는 한때 강남의 총아였던 그들이 허먼 밀러 의자와 반쯤 빈 캡슐 커피박스를 미등 하나 깨진 용달차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최 팀장은 자존심만 한 크기의 선글라스를 끼고 중동 평화 협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누군가 트럭에 A사 용지로 전략적 사무실 이전이라고 써서 테이프로 붙여놨다. 애쓴다. 애써.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영상을 찍었다. 그리고 의자가 날아왔다. 안 대표, 베이지색 정장, 겨드랑이 땀자국,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접이식 의자가 그의 손에서 날아가 용달차 옆면을 탕 하고 슬픈 심벌즈 소리처럼 때렸다. 그 소리는 빌딩 숲 사이로 메아리 쳤다. 누군가 영상을 올리며 캡션을 달았다. 회사 업보가 IPO 계획보다 더 세게 뒤통수 칠 때 3시간 만에 그 영상은 블라인드 인기 게시글에 오르고 유튜브 레카들이 물어뜯고 결국 뉴스 저녁 가십 코너까지 진출했다. 댓글은 잔인했다. 퇴거당한 거냐? 자존심 코드를 뽑힌 거냐? 의자 던지기, 위기 상황 리더십 수준. 누가 저 사람한테 가구 던진다고 부동산법 안 바뀐다고 좀 말해줘라. 집에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퀵서비스 기사가 셀로판지로 포장된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유기농 과일, 라벤더 차, 작은 강황 젤리병, 그 위에는 동글동글한 글씨체의 쪽지가 있었다. 미라님, 공간과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쓸게요. 블룸펄스 팀 드림. 나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뱃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웃음, 바구니를 식탁 위에 놓고 샹그리아 한 잔을 따른 뒤 복도로 걸어갔다. 거기 가족 사진과 1989년 첫 월급 봉투 액자 옆에 작은 황동 후크가 있었다. 나는 서랍에서 내가 간직했던 단 한 가지를 꺼냈다. 상패도 아니고 팡파르도 없는 그저 금속과 기억일 뿐인 물건. 오리지널 사무실 열쇠. 나는 그것을 트로피처럼 걸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열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한때는 모든 것을 열었고 이제는 내가 원하던 방식 그대로 조용하게, 합법적으로, 영구적으로 챕터를 닫았기 때문이다. 탕비실의 전설들이여,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더 많은 혼돈을 원한다면 구독 눌러라. 당신의 옛 상사가 공포에 질려 커피를 쏟게 만들어보자.